당연히 술, 담배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중요하니까. 학생들 중에 몰래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담배를 핀다든지. 한국에서 하다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철저히 막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2명에 12명, 14명의 선생님들이 데리고 같이 있는 거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저 이런 얘기 합니다. 막는 자와 뚫는 자의 싸움이라고. 학생이 지금 한 몇 명이나 본다고? 저희가 남학생이 25명, 여학생이 16명, 그래서 42명 정도가 조기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유학생들. 네. 장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길게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고등학교 2학년 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6명 정도는 팬데믹 기간 내내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3년 내내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지금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제일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제일 큰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6부터 고3까지 촘촘하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년별로. 저희 학원은 성인 학원은 아니고요. 성인들은 아예 하지 않고 있고 초중고 주니어 학생들만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명 중에 여학생이 16명, 남학생이 25명이니까 2대1, 1대1 조금 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작한 게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지금 한 15년, 16년, 18년째 되는데 졸업한 학생으로 따지면 조기 유학생은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단기 이제 쇼캠프도 하니까 쇼캠에서 졸업한 친구를 다 한번 따져봤더니 한 3,500명 정도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물적인 말씀드리지 모르지만 좋은 대학 가래가 가장 자랑스럽겠죠. 근데 저희가 2005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기 유학을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학원을 하다가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고, 처음엔 저희 학원 출신 학생들을 데리고 있다가, 부모님이 믿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유학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한 2012년부터 15년 사이는 한국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유학의 열풍이 어떻게 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특목고 자사고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예요. 2010년대쯤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에 뭔가 이렇게 그 선행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환경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그런 공부를 위한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다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춘기를 겪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쯤 와서 중3까지 저희 학원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한국의 자사고나 특목고를 타겟으로 해서 돌아온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이름난 학교 중에는 공주 한일고, 그 다음에 그 천안 북일고, 그 다음에 거창고, 거창 대성고, 그리고 논산의 대건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을 좀 많이 보냈고요. 요즘 양평의 양일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은 외고도 많이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제자들이 보니까 이대, 그 다음에 경희대, 외대, 숙대 뭐 이 정도까지는 다 간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유학도 보내지만 네.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리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공부하고 쭉 외국을 대학 가려는 것보다는 저희 학원뿐만 모든 성인 학원들이, 주니어 학원들이 그 고등학교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돌아와서 이제 그중에 3년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있었던 케이스가 많았고, 실제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서울대학교 경영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얘가 중3 겨울에 왔는데 남학생이었는데 그 3년을 제가 저희 학원에서만 데리고 케어해가지고 검정고시 봤어요. 대입 검정고시 보고 고졸 검정고시 보고 수능 정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 경영을 보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저희가. 필리핀 세부에서 수능을 네, 제가 수능 준비했습니다. 전 과목 다. 그러면 현재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힘들고 또 친구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는 안 하고요. 물론 지금 중학생들 중에서는 고등학교를 한국어로 특목 자작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씩 하고 고등학교 한국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 시절을 넘어설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습에 몰입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그렇게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관리는 굉장히 잘해주시는 걸 알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일단은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시설이라든지 식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들 말이 그런 게 있죠. 집 떠나면 X고생, 개고생, 뭐 이런 얘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맛있는 밥은 엄마가 해준 집밥이라고 표현하죠.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시설은 최신의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2인 1실. 네, 2인 1실, 3인 1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혼자 크던 아이들이어서 두 명도 불편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몸을 못한다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그것도 있어요. 2명 이상 쓰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관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뭐 자기 옷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뭐 생필품. 그러니까 그 방을 같이 쓰는 친구들끼리 뭐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뭐 머리를 감는 샴푸라든가 기타의 그것들을 가지고 먼저 본 친구가 쓰잖아요. 그럼 내 걸 왜 쓰냐고 얘기하게 되고 치사하게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세 가지거든요. 이타주의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사람. 이타나 개인주의까지는 가능해요. 개인주의는 나도 피해받지 않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이기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좀 교육시켜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내면 1인실을 쓸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집단 생활을 좀 강조하시는 건데요. 네? 학생 간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면 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아까 인성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저희들 용돈도 뭐 부모님들이 재력 다르잖아요. 부모님들도 네.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일괄 정해버렸어요. 용돈 관리도 학원에서 하고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화감도 느끼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사실은 용돈을 줄 때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든 무조건 다 써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교육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2인 1실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트러블이 생기면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알겠습니다. 식사 문제는 저는 사실은 삼시세끼 한식입니다. 한식인데 저희 주방장은 15년 이상 된 친구가 주방을 필리핀 친구지만 뭐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메뉴가 바뀌긴 하지만은 그 메뉴가 한 2달, 3달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메뉴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실증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특식이 밤에 하거든요. 뭐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는다든가, 뭐 저희 같은 뭐 샤브샤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김치찜도 있고 따로따로 해서 매주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3년 동안 아이들이 기숙사 밖을 못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필리핀은 18세 미만 사람들은 밖을 못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기숙사 안에 갇혀 있어요. 물론 수영장이 있는 넓은 집이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일요일 날 특식을 좀 하자. 그래서 뭐 밥 같이 해 먹기도 하고 이래서면서 3년을 버텼죠, 애들이. 그걸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 내에서 뭐 당연히 술 담배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중요하니까. 그래도 뭐 학생들 중에 몰래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담배를 핀다든지. 한국에서 하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철저히 막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42명의 12명, 14명의 선생님들이 데리고 같이 있는 거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저 이런 얘기 합니다. 막는 자와 뚫는 자의 싸움이라고. 여기로 하십시오. 어디로? 유학 비플레 하시면 네. 저랑 바로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